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미국 물가가 14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올랐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은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물가가 잡히면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하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월달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전년 대비 6.5%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가 6.5%나 올랐다. 지난 20년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직도 너무나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치지만 지난 2022년 7월에는 전년 대비로 물가 상승률이 9.1%나 증가하면서 고점을 찍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점점 낮아진다는 것 때문에 향후 1년에서 2년 이후에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되는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계속 둔화될 거라는 건 거의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그것보다 전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밥값도 떨어지고 제품 가격도 떨어지고 마트 물가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까요? 그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일단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마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럼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처럼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급격하게 올랐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 뉴스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둘러싸고 기준금리를 직접 결정하는 미연준과 주식시장의 참여자들과의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미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이미 선을 그었고요. 여러 번 언급한 상태지만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에 신뢰를 잃게 만든 FOMC 위원들의 발언은 그냥 말장난이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림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미연준의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 확인이 가능하죠. 이때 차트만 보면 올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서로 동행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다시 1960년부터 80년 사이의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차트를 보겠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미 연준의 독립성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가 동행해서 움직였던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당시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 연준 위원들이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더욱 크게 좌지우지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라도 집권 정당에서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좀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미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기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바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했고요. 경제가 조금 위축된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줏대 없는 기준금리의 인하가 반복되면서 점점 인플레이션은 심해져 갔고요.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가 내려간다 이런 상황이라도 미연준은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수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결국에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강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1970년대 내내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펼쳐졌고요.
1980년에 폴 볼커 의장은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0%로 끌어올리면서 1983년까지 반복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 기준금리의 흐름이겠죠. 노란 선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곧바로 푸른 선의 기준금리가 똑같이 반응해서 따라 움직이는 이런 상태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연준 FOMC는 그 당시와 달리 독립성을 상당히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가 더 이상 동행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요.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거나 특정 정당의 인기를 위한 이런 포퓰리즘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예측을 할 때 미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 차례 파월 의장이 언급하고 FOMC 의사록에 나온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향후에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지난 1960년부터 1980년대 사이까지 섣부르게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선언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2000년 이후에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유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요. 일정 이상 오른 기준금리는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1980년대 이전보다 그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작년 내내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1990년대 주택대부조합 파산, 이것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전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가 높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기까지 하죠. 이때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랠리가 왔습니다. 지난 2000년 IT 버블 사태로 시작된 경기 침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다가 중단되고 인하됐죠. 그 사이 역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인상이 중단되고 떨어졌고요. 그 사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역시나 동일한 현상이 반복됐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해당 구간들에서 주식시장이 다시 또 2배, 3배 오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구간에 나타나는 그런 랠리였다는 거죠. 2023년 현재 상황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만만하게 떨어질 거고요. 기준금리는 추가 인상될 수 있겠지만 그 높은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는 사이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으니까 일시적인 랠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과거 역사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생겼냐? 실물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채널 영상들을 보시면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실물 경기가 이제 정점은 당연히 지났고 둔화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구간들이 다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가 됐던 그런 구간이고요. 그런 구간들에 일시적으로 랠리가 나타났던 구간이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는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의 버블이 해소된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고점을 찍고 점차 위축되는 이런 국면들에 진입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죠.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부실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런 때 디폴트, 전쟁, 테러 등 특정한 사건이 터질 경우에 경제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로 들어간 확률이 높고요. 과거에도 그런 순간들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겁니다. 역시나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할 시점은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우리들이 원칙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떨어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방향을 틀고 다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들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지금 구간은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이런 단계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각각 산업의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